시작할까요? 우리가 매매에서 계약금이라는 걸 먼저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 보시면, 자, 47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매매계약 나오잖아요.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요걸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매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조문상에 563조가 있거든요. 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래요. 그러면 갑이 재산권이 있단 말이죠. 자, 요 갑은 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끊으세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매수인이에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매도인은 한쪽은 재산권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뭐가 돼요? 요 매매대금, 대금이죠. 그래서 매매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돈이어야 돼요. 돈. 그러니까 한쪽은 재산권이고 한쪽은 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 재산권하고 돈.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우리 교환계약 있잖아요. 여기 교환계약. 그럼 교환계약하고 들어와요. 교환계약은 그럼 뭐냐? 요 물물교환이에요. 위에다가 물물 넣어볼까요? 교환 이렇게 들어가요. 물물 교환 그럽니다. 그럼 물물 교환 그러면 갑은 예를 들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집하고 요 토지를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물물 교환 그런데 교환은 재산권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하고 재산권을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물물 교환계약 그래요. 여기는 반대급부가 뭐예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급부가 요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좀 요게 의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그러는데요. 임대차는 역시 뭐예요? 갑이 집주인, 임대인이죠.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우리가 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차임을 지불하고 을이 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에요. 알겠죠? 사용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계약은 474페이지에 계약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교환계약을 하나 봐드리면 교환계약은 매매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로는 잠깐만 어디를 봐볼까냐면 교과서로는 한꺼번에 나왔네요. 50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504페이지 보면 교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96조에 보면 교환의 의라고 해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동그라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 한쪽은 대금이고요. 교환계약은 한쪽의 재산권, 다른 쪽도 재산권이에요. 물물 교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5페이지 봐볼래요? 505페이지 임대차.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618조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끊어요. 사용수익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이란 말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지금 여기 보면 보증금이란 말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대차는 세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산도 임대차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월세가 없는, 차임이 없는 임대차나, 그 다음에 반전세라고 해서 반전은 보증금, 반전은 월세, 차임을 내는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순수하게 월세, 차임을 내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월세 그러지만 요걸 앞으로 월세란 말보다는 차임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차임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차임은 월세, 매달 내는 월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기별로 낸다고 할까요? 분세.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내는 거 있죠? 예, 연세. 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임대차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뭐 나중에 보긴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걸 제가 해드릴게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478페이지로 한번 와봐요. 478페이지 오면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매매 계약을 할 때마다 계약금을 꼭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에 매매 계약 그러면 집을 사고 팔거나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을 보통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거나 백화점에서 물건 사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사더라도 계약금을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계약이거든요. 우리가 매매라는 개념은 꼭 토지나 건물을 살 때만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나 또는 재래시장 또는 백화점 물건을 사는 걸 다 매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계약금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요걸 볼게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을하고 이렇게 1억에 사고 팔겠다라는 매매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매매 계약 체결했어.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할 거예요. 그랬더니 매수자가 아니 내일 잔금 치라는데 뭔 계약금이에요. 내일 완납할게요 라고 하면 굳이 계약금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달 뒤, 두 달 뒤 했다면 계약금을 이렇게 지불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계약금,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약금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서, 매매 계약서 안에다가 매매 계약서 누가 매도자, 매수자 누구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해놓고 중간에 보면 계약금이란 걸 써요. 계약금 얼마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하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두 개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는 매매 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종된 계약이 된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주된 계약이, 여기 주된 계약이 나중에 가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요.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이게 무효가 되면 얘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서로 영향 관계니까.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매매 계약은 반대급부가 금전이거든요. 반드시. 여기는 금전인데 여기는
뭘까요? 금전이 아니에요. 금전뿐만 아니라 그냥 유가물이면 돼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거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그럼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이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계약금을 1,000만 원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성계약이고 얘는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계약, 계약금 계약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우리가 계약금을 왜 집어넣죠? 계약금을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 계약금을 내는 이유가, 저는 이걸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계약금의 역할. 계약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든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역할이란 말 안 쓰고요. 그냥 법적 성질 이렇게 내요.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이 뭐예요? 라고 하거나 또는 뭘까? 법적 성질 아니면 뭐 이 정도 기능? 이 정도를 내요. 법적 성질이 뭐냐? 우리 교과서는 지금 계약금에 뭐라고 됐냐면 종류라고 써놨네. 여긴 3번에. 여긴 계약금의 종류? 계약금의 종류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는 역할, 기능이라고 할까? 계약금에 무슨 기능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게 더 나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뭐라고 쓰든 간에. 자, 그러면 계약금의 기능이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원래 3가지인데 저는 4가지로 구별해야 해. 그냥 시험 볼 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증약금이에요. 증약금이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 증거금이라고 할까? 우리가 약혼식 할 때 약혼 반지를 주지 않아요? 그 약혼 반지 안 줘도 되잖아요. 뭐 예전에 뭐 쌀이문 대문 옆에 뭐라고 해서 정한수 떼놓고 절 한 자리 뭐 하면 뭐 부부 관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약혼식 할 때 또 뭐 예물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예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금의 역할. 이게 원래 계약금의 최소한도의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예요.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내가 오늘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자, 내려오니까 계약서를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먼 거예요. 지하철역하고. 그러다가 고민 끝에 전화해가지고 매도인 아니면 임대인 죄송한데요. 나 계약 못할 것 같아요. 지하철역하고 너무 멀어요. 계약한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매도자나 임대인은 쓰러진다고. 아니 계약 방금 한 사람이 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그때 이별금 쪽으로 헤어지면서 내가 지불된 계약금 그 1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그냥 드시고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별금 쪽으로 준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해약금이라 그래요. 이걸 해약금 해제. 다른 말로 이걸 계약금 해제라 그래요.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해약금 해제 요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해약금 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약금 해제, 위약금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약금에 파생된 거거든요. 이걸 위약벌, 그래, 위약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즘은 얘도 잘 나와요. 위약금이 잘 나옵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없어도 얘는 특이하게 꼭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은 얘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먼저 해약금 해제가 뭐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나 계약 안 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부자입니다. 자, 교부자는 계약금 지불한 사람 1,000만 원,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안 하겠다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매도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 안 하고 싶어. 그럼 자기가 받은 계약금 있잖아요. 이걸 수령자라 그래요. 수령자는 그 계약금 받은 금액에 배액을 상환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걸 해약금이라 그래. 이별금을 주고 계약을 안 하겠다. 누구는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이야. 1,000만 원 받았다면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단 이때 이 외에는 별도로 원상 회복이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물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는 언제까지만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 이행 착수 전까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 착수가 언제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중도금 지급 전이라고 말하면 돼요. 중도금 지급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금이 여기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중도금이거든. 여기가 잔금이고 그럼 언제까지만 된다? 요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사이에서만 교부자 포기 그 다음에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만약에 중도금이 지급돼 버리면 그때는 안 돼요. 중도금 지급되면 얘가 안 된다고. 중도금 지급되면 해지하려면 법정 해제. 그래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해제가 가능해요. 자,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교부자는요, 그냥 나 그 계약 안 하겠어요 라는 해제 의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수령자는 안 그래요. 수령자는 해제 의사에다가 플러스 요 배액 있잖아요. 배액. 요 배액을 지급해야 돼요. 배액 지급을 꼭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매수자에게 받아라. 나 계약 안 한다. 그랬더니 매수자가 자기는 돈 필요 없대요. 땅 달래, 땅. 그 이유가 뭘까요? 매도자가 왜 2천만 원까지 주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겠어요? 땅값이 오른 거지. 매수자는 왜 돈을 안 받아요? 왜? 땅값이 오른 걸 아니까. 그러면 매도자는 2천만 원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매수자가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럼 그 2천만 원을 법원에 가서 공탁해야 되냐? 매수자가 받아갈 때까지 당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주세요. 공탁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공탁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해지 의사하고 배액 제공하면 계약은 끝난 거야. 뭐 돈은 나중에 받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매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 토지를 팔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게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하면 되고요.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별도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해약금 해제예요. 앞으로 이 해약금 해제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우리가 덧칠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약금이 어렵거든요. 2번 돌리려고
이번 돌렸으니까 1월 달에 가서 한 번 더 돌리면 이게 완성이 돼요. 요것은요. 자, 근데 가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얘하고 얘가 가끔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별개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위약금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해약금 해자가.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위약금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여기서 할까요? 여기가 중도금이에요. 지급 날짜가 여기가 지금 잔금 날짜고,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했어. 중도금. 근데 매수자가 중도금을 못 줘. 그럼 중도금을 못 주면 이건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이거든.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면 여기에 따라 뭘 해줘야 되죠?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할 때 뭔 약속을 했냐면, 야, 중도금 못 주면 채무불이행이잖아.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손해배상을 별도로 증명하고 이걸 청구하려면 복잡하니까 뭘요? 요 계약금 있죠? 요 계약금을 무슨 역할로? 요 손해배상. 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놓자. 이런 거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해놓은 거, 예정금으로 추정하자라는 것이 위약금 해지예요. 그럼 나중에 진짜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정말 중도금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굳이 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을 해놨잖아. 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위약금 해제예요. 그럼 위약금 해제와 해약금 해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시 해약금 해제는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나 계약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위약금은 중도금을 지불할 때 중도금을 안 준 거지.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죠? 근데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미리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예정을 해놓고 그 손해배상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계약금을 몰수하면서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근데 여기 위약벌은 뭐냐? 위약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게 연쇄 반응이거든요. 연쇄 반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내가 이 땅을 팔아요. 여기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고 이 매매 대금을 가지고 병에 토지를 하나 매수를 하려고 해. 그럼 매매 대금이 1억인데 얘는 10억짜리예요. 그럼 얘가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잖아. 근데 얘는 계약금을 1억을 줬단 말이에요. 10%를 계산해 보면. 근데 갑자기 계약 안 해. 미안해. 나 계약 안 할란다. 그럼 얘가 불치기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갑이. 여기 1,000만 원 1억인데 세이브 시켜도 얘는 9천만 원이 손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추가 손해를 하자고 특약을 맺은 거야, 특약. 이것도 특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계약금을 몰수를 해요. 몰수하고 플러스 뭐예요?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요걸 위약벌이라 그래요. 위약벌.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계약금은 일단 증약금, 그 다음에 해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위약벌, 요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이라도 감지덕지예요. 이게 이 정도만 해야도.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한번 봐볼래요?
478페이지 계약금, 478페이지 계약금. 계약금이란 의의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끊어요.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동그라미, 유가물을 말한다. 자, 성질. 자, 밑에 성질.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 교부를 요건한다. 요물계약이야.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 동그라미. 요물계약에 해당이 되며 끊어요. 그래서 약속만 해서는 안 돼. 반드시 그 계약금이 입금이 돼야 되고, 매매 기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 동그라미,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는 끊어요.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있습니다. 주종관계니까. 자, 올라가면 성립시기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끊어요.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끊어요. 계약의 성립 이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자, 밑에 3번 계약금의 종류인데요. 증약금 동그라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따라서 계약금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언제나 증약금으로 증약금 동그라미 기능을 갖는다. 이게 증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이다라고 돼 있어요.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에 손해배상 애정으로서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약금의 특이하게요. 근데 이건 좀 순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증약금이 나오면 해약금이 나와야 되는데 해약금이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로 갖다 놓고 위약금이 먼저 나온 거야. 위약금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억 1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 동그라미. 불이행이 뭐냐면 위에다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한 자가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애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므로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애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위약금의 해제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원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럼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계약을 아예 할 때, 처음에 할 때 혹시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금을 요 손해배상 입증 없이 그냥 몰수하면서 끝냅시다. 즉 계약금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의 역할을 하자고 합의가 된 거죠. 그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480페이지 아래로 내려와 봐요. 480페이지 보면 해약금, 요거 이제 설명이에요. 요거. 자, 계약의 해제권을 보유하는 작용을 갖는 게 계약금인데, 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끊어요. 보통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매수자나 임차인이에요.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 수령자가 누구야? 매도인이거나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올라가서 481페이지 565조입니다. 해약금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끊어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동그라미. 그 이행의 착수가 중도금을 좀 생각하세요.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교부자 동그라미,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동그라미,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항의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551조가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원상회복 X, 손해배상 X.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계약이 없어지는 거지. 이걸 뭐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는 거 끝내는 거지. 별도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자, 밑에 양가로 1번의 해지 요건, 교부자 동그라미, 계약금 포기 이렇게 돼 있고, 자, 2항 수령자 동그라미, 수령자는 배액 상환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계약금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끊고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어요.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 해지 효과가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세모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4번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럼 이행 착수가 언제다? 중도금 지급 전.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에 판례가 2개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그래놓고 니은, 디귿, 니을 5번까지 쭉 정리가 돼요. 이게 판례거든요. 지금 이 판례가. 그리고 양가로 2번에 해지 효과로서 1번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보통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을 보면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요.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나오질 않아요. 자, 여기까지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렇게 해볼게요. 계약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증약금. 두 번째는요, 해약금. 세 번째는요, 위약금. 네 번째는 위약 버려요. 처음은 해약금 해제와 위약금 해제가 나옵니다. 두 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겁니다. 해약금 해제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 원상회복, 손해배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은 특약이 있어야 되죠. 원래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계약금이 그 손해배상의 역할을 하자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걸 손해배상 예정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하면서 손해배상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몰수하면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약금은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두고 1월 달에 가서 완성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1월 달에 가면 이걸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1, 2월 달에. 그래서 이걸 하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우리가 11월, 12월은 전체적으로 6주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6주 가지고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계약법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좀 빠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약간 디테일하게 좀 큰 것은 좀 깊이 약간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하다가 처음에 나오는 걸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러 1, 2월 달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 논점들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지금 1, 2월 달, 11월, 12월 달에
프린트를 나눠주긴 하잖아요. 그 OX 문제를. 근데 아예 OX 문제를 안 풀었다는 거, 그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요. 또 중간에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지금 뭐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자, 요즘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코로나 때문에 뭐 출근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간에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잡음이 많고 싸움이 많잖아요.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하면서 이해하면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달엔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한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가면 그때는 8주로 가요. 지금 6주가 빠졌지만 그때는 8주로 가서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을 정리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8주 동안 하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11월, 12월 강의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해가 들어오면 항상 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